자,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네, 가정법 갖고 왔습니다. 저희 엔터익 포인트 책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챕터 18, 네, 가정법 나왔는데요. 가정법 어렵죠, 그죠? 근데 사실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문법책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익 책, 엔터익 포인트 책 또는 여러분이 혹 갖고 있다라는 뭐 다른 교재, 토익의 교재 책들을 보면 가정법과 도치가 아마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맨 챕터 1이 뭐였냐면 명사였어요. 그래서 품사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연결 요소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이 여러분 정기 토익에서는 1년에 2개에서 3개 정도 총 14번의 시험 중에서 토요일을 포함해서 14번의 시험 중에서 한 1년에 3번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다면 가정법이 이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는 것일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가정법은 사실 이 스피킹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상에서는 역시 비즈니스에 관련된 표현들,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떤 언어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가정법은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가정법은 impossible, 불가능을 전제로 둬서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이나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랑 같이 마지막 가정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법 정말 쉬워요.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면 가정법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중학교 때 가정법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 여러분. otherwise 가정법 들어본 적 있죠?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without 가정법.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상생활에서 여러분 가정법을 과연 얼마나 많이 쓸 것 같습니까? 가정법 현재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이 실상생활에서 쓰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외국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15년 정도 가까이 했는데 외국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정법을 쓴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다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외국에서 10년 살다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마침 또 가정법을 공부할 때였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같은 거를 얼마나 많이 쓴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법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토익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잡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이런 문법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낯설죠. 낯설다 보니까 시험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다 보니까 배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 두었다가 포인트가 될 만한 걸 정리해서 고사장에서 매번 보기에는 좀 그렇고 고사장에서 잠깐 읽는 정도의 가정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가정법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챕터에서 프리뷰를 좀 준비했어요. 볼게요. 일단 가정법 프리뷰, 영어에는요 직설법이라는 게 있고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설법이라는 게 뭐냐면 평상시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냥 평서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Peter teaches in English 라고 되어 있어요. 피터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있고요. in English라는 부사 딱 들어갔어요. 제가 말하는 이거 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평서문 보통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뉴스 같은 데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뭐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라고 썼는데 라포트라고 이런 것에서 볼 수 있고 일기 있을 때나 일기예보 쓸 때나 보고서 등에서 평서문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영어에는 여러분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직설법이라고 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Does Peter teach in English?
피터가 수업을 영어로 합니까? 영어로 수업을 합니까? 라는 의문문도 역시 직설법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의문문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뭐 알아들었니? 이해하겠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 무슨 의미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의문문이 또 직설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데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탄문이라는 게 또 있죠. What a pity, what a pity. 아 안타깝다, 아 불쌍하다 이런 의미. 뭐 oops, Jesus, what a beautiful world. 뭐 이런 것들. 토익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토익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oops라고 해야 되나, ouch라고 해야 되나, 이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탄문 토익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감탄문도 직설법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영화나 게임, 또 오락프로 같은 데서 감탄문, 뭐 incredible, unbelievable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자체가 이제 직설법이라는 게 있다. 그 직설법은 평서문과 의문문과 감탄문이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령법은 소위 말해서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령문은 생활 속에서 그다지 많이 쓰는 말투는 아니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해 라고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제 명령문이라는 게 우리 명령문 어떻게 배웠어요? 동사로 시작한다. 원래는 주어 동사. 영어는 굉장히 규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이게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주어를 생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략해 버린다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조를 하고 그만큼 문법을 일부러 틀려서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에서 문법을 틀리는 그런 문법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다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령문이 그렇다. 명령문은 생활 속에서 그다지 많이 쓰는 말투가 아니다라고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가장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서 주어를 빼버리는 거죠. 정말 과감한 짓이에요. 영어에서는 별로 규칙을 중요시하는 이 영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주어를 빼버려서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명령문. 그러면 일부러 틀려서 그 메시지가 기억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령문. 기억되잖아요. 뭐 do it, 뭐 sit down, 기억되게 만드는 거죠. watch out, 뭐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여러분 강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왔던 건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배웠어요.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 먼저 볼까요? 뭐 My boss made his assistant copy라고 돼 있는데 원래 따지고 들면 여러분 나의 보스가 시켰다라는 거죠. 그의 비서에게 뭐 하라고 시켰냐면 원래는 to copy 돼야지 문법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과감하게 문장에 있어서 가장 데미지가 적은 to를 지워버렸죠. 그래서 copy라는 동사 원형을 써서 이것은 사역동사에서 이런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사역동사, 노동을 신성시 여기는 영어 국가에서 이 노동에 대한 표현을 뿌릴 때 뭔가 특별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강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일부러 이렇게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 이게 사역동사의 어순이다.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이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to가 생략돼서 그러니까 to를 없애버려서 문법을 틀려서 과감하게 강조하는 방식. 네, 이런 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 또 하나가 여러분 도치라는 게 있어요. 도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도치. 그러니까 앞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뭐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움직임으로써 과감하게 문법을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문장이 보면 You can never see me again 이랬어요. 당신은 나를 절대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말 무섭죠. 그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 정말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ever 부정어가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대신에 주어 동사까지 바꿔버려요. 이거 엄청난 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확 눈에 띄죠?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에게는 모국어로 영어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눈에 안 띌 수밖에 없어요.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규칙으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규칙으로 다 배웠는데 규칙이 완전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완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never, can you see me again 이런 식으로 도치를 일으킨다. 도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치가 돼서 문법이 틀려지는 방식, 문법이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또 하나가 바로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예문 하나 해놨는데 if I were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쉬운 표현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만약 내가 너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가정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여러분 일단 if예요. if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약간 좀 영어 학자들에게서 좀 차이가 구분이 좀 있긴 있어요. if가 들어간 문장을 그냥 조건문이다. 그러니까 조건의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가정법 현재 같은 거 있어요. 이따가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조건문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가정법 현재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학자들의 이렇게 막 뭐 논문 같은 거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보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은 그냥 가정법에서 필요한 거는 무조건 if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문법이 틀렸어요. 이 were라는 단어는 복수의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들면 if I was you, if I am you, if I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were라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인칭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서 뭔가 강조하는 방식 이게 바로 또 가정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에는 도치가 있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고 가정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가정법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차츰차츰 보자고요. 가정법은요, 일단은 여러분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다. 근데 이제 가정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가정법이 뭐냐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 또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eter teaches in English. 그러니까 평소문, 직설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터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법에 필수적인 if를 넣었어요. 이 Peter teaches in English, students will like it.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여러분, 가정법 현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조건 문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터가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이제 말을 할 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토익 만점을 받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 토익 만점을 받는다면 나는 행복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if I get 토익 score 990 만점을 받는다면 I will be happy 이런 표현을 쓰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평소 조건문이에요. 일반적인 뜻인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토익 점수가 900이에요. 내 토익 점수가 900. 그럼 내가 토익 900을 맞는다면 990 만점을 맞는다면 행복할 겁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토익 점수가 200점이에요. 200점인데 내가 토익을 맞는다면 만점을 받는다면 나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맞고 싶다는 소망일 뿐이지 지금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말을 똑같이 던질 때 똑같이 현재 시점에서 말을 똑같이 이렇게 던질 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와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정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데요.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만약 피터가 지금 영어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피터가 영어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거는요, 지금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어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재 시제 입장에서 말을 뿌리는 건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문법을 틀리는데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개념 잡아주죠. 하나씩 딱 보자고요.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teach를 taught로 바꾸고 왜 will을 would로 바꿨냐면 저거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will과 would를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할 때 will은 뭐뭐 할 것입니다. 이것도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will은 현실 가능성이 한 90이라고 본다면 would는 굉장히 떨어져요. 한 60 정도. 그래서 would로 바꾼 거예요. 네, 봐요. 계속 볼게요. 가정법 과거의 개념 정리부터 볼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은 if 문장 안에 시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if 문장 안에 과거라는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단순한 시제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제는 현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서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과거로 바꿀까요? 뭐 과거로 바꿀 수 있고 과거 완료로 바꿀 수 있고 뭐 현재로 바꿀 수 있고 다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를 바꾼 이유는 현재 사실에 즉 현재의 반대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과거.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과거를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를 썼다라는 거예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어떻게 할까? 그 첫 번째는 if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바꾼다는 거. 그 두 번째는 if 문장의 동사를 과거 사운드로 발음을 해서 의도적으로 시제를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if I 아까 teach를 했잖아요. if P를 teaches를 이 P를 taught 과거로 사운드를 과거로 발음을 해서 의도적으로 시제를 틀려버리는 방식. 밑에 보세요. If the teachers teach in English, student will like it.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신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현재 말하는 거예요. 직설법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if가 들어감으로써 선생님들이 영어로 가르친다면이란 똑같이 가르친다면인데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문법을 taught로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if the teachers taught in English, students would like it. 이런 식으로 문법을 틀려서 이것도 여러분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에요. 가정법 문장 전에는 직설법이라는 거와 명령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이에요. 즉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눈에 띄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반대 사실이니까 과거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시제는 여전히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우기 앞서서 이미 가정법 과거에서 학습한 내용이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영어 선생 하고 있잖아요. 영어 선생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랑 TV에 지원을 했었어요. 앵커로 지원을 했었어요. 앵커로 지원을 했었는데 4차 때 똑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카메라 테스트 할 때 떨어졌어요. 그냥 카메라 테스트 하는데 얼굴이 좀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맞지 않았나 봐요. 좀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랑TV의 앵커로 합격을 했었더라면 과거에 합격을 했었더라면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사람이 후회를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 다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가 아니라 그 과거 그 당시에 내가 뭐뭐를 했었더라면 과거에 뭐뭐를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뭐뭐 할 텐데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이잖아요.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지만 그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 현재 시제를 과거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개념이 가정법 과거에서 있다. 이 개념이 가정법 과거의 과거 시점에서의 반대 사실을 얘기하므로 had 플러스 pp가 되고 현재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법 과거 기초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if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뜻을 보면 만약 내가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 내가 나의 학생들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아량TV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합격했었더라면, 그때 그 다른 길을 선택했었더라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과거잖아요. 시점은 과거예요. 그때 과거니까. 근데 과거에 더 했었더라면 이라는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과거를 더 과거로 일부러 틀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기본적으로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플러스 pp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제는 과거가 되죠. 보세요. 제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그때 과거에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나는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니까 실질적으로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더 과거로 가서 had 플러스 pp로 문법을 틀리게 한다는 거죠. 한 단계씩 뒤로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중요시하는 영어 국가에서, 영어에서 이렇게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기본 요소는 if가 일단 있어야 된다. 그리고 had 플러스 pp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가 있고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플러스 pp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if절을 조건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주가 되는 절을 결론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이게 문법적인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게 다 그렇게 쓰니까 제가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절과 결론절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필수 요소는 조건절에서 if와 had 플러스 pp,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플러스 pp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예문 한번 보실래요? If I have saved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save 했었더라면, 네, 저축했었더라면, 모았었더라면, I could have taken a trip with you. 당신과 함께 여행을 갔었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과거잖아요. 말하는 건 과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시제는 과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더 과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과거로. 그래서 had 플러스 pp 이렇게 썼고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플러스 pp를 썼다. 전기토익 시험 문제 여러분 간단해요. if 다음에 had 플러스 pp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밑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밑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딱 밑줄이 나올 수 있어요. if가 들어갔어요. 그럼 if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정법인 거예요. 오케이? 가정법인데 지금 요 시제가 딱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여러분이 요거를 딱 이 형태를 맞춰주는 문제. 전기토익 시험에서는 여러분 가정법 문제 정말 쉽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다 단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들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 선생님이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굉장히 좀 집중 포커스를 두고 있죠. 전기토익 시험 막 얘기해 볼까요? 막 얘기해 볼게. 가정법 과거 완료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 가정법 미래의 도치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전기토익에서 1년에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3개에서 4개 중에서 거의 3개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가 기본이고요. had 플러스 pp가 기본이고요. 이게 조건절이라고 그랬어요.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플러스 pp가 결론절인데 이게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제는 과거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과거에서 더 과거 had 플러스 pp를 씀으로써 일부러 틀린 문법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가정법 과거 완료의 요소예요. 자, if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had 플러스 pp 조건절에 있어야 되죠. 조건문에.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절에 들어간다. 여기는 결론절에 들어간다. 이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 결론절은 주절이다. 주가 되는 절이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요 자리의 밑줄이나 요 자리의 밑줄이나 요 자리의 밑줄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굳이 따지냐면 요 자리나 요 자리를 좀 많이 묻는다. 또는 이렇게 같이 해서 이게 묻기도 해요. 네, 요거 좀 잡아두시면 돼요. 가정법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이 말을 할 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뿌리는 거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뿌리는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를 얘기할 때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강조를 두는 방식이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 이 개념을 일단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라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라는 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I wish, I hope 차이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암 말기 환자한테 살 날이 뭐 한 이틀? 3일밖에 남지 않은 암 말기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낫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뿌릴 때의 말과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뿌릴 때의 말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그러잖아. 나는 네가 낫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낫으면 좋겠다. 현재잖아, 현재. 근데 가정법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일부러 시제를 틀린다라는 거죠. 네, 그걸 좀 잡아달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엔토익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면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이거를 가정법 현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다, 조건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 같은 거 동사 원형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if you have any question 그랬어요. 만약 너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나에게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달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를 어떤 이들은 가정법 현재라고 본다고요. 뭐 근데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가정법 현재고 이런 형태는 여러분 어떻게 토익 시험 문제 많이 이제 도출시키냐면요. 만약 당신이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죠. 앞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들면 if you will have가 돼야 돼요. 그죠? If you will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바꿔놓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좀 잡아두시고 시험에는 이런 문제 유형은 이게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서 시제 문제로 will have냐 had냐 아니면 have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잡아두시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여러분 if에다가 밑줄을 그어서 부사절 접속사 자리 문제나 부사절 접속사 어휘 문제, 조건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휘 문제나 자리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 여러분 hesitate이라는 동사 요 정도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do not hesitate to do.
do not hesitat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do not hesitate to do.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밑에 보시면 가정법 미래의 또 공식.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주어 will, 또 would, should 상관없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조동사를 이렇게 딱 그렇게 구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다. 여기 밑에 예문 보시면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will have to postpone 그 회의를 연기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현재나 미래 상황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을 때 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 미래를 쓸 수 있다는 거 잡아두시면 되고요. 가정법 과거 일단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소망 등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고 밑에 예문에서 일부러 문법을 틀린다 그랬잖아요. 한 시제 과거로 땡긴다 그랬어요. 원래 시제는 현재인 거예요. 근데 과거로 땡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비동사 같은 건 무조건 were를 써요. 무조건 틀리게 were를 써요.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if I were not busy now. 지금 내가 바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바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과제하는 걸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그러나 일부러 이렇게 틀려서 후회를 하고 뭐 반대되는 현재 시제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 여기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시험 문제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쓰게 됐는지 얘기는 했잖아요.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요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또는 요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이고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라는 의미의 후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the rumor had not spread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았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그 반대 사실 않았었더라면 그녀는 떠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는 방식 좀 보세요. 일단 어떤 문제부터 볼까요? 2번 문제부터 볼까요? 2번 문제부터. 네, if가 딱 떴어요. if가 딱 뜨면 여러분은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정법 조건절에 여러분 had 플러스 pp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주절 more customers 주어 나왔어요. 주어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what 다음에 밑줄 나왔어요. 그럼 뻔하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그 틀이에요. 제가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if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요소들 if 필요하다. had 플러스 pp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어 당연히 있어야 되고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have 플러스 pp가 필요하다. 그럼 보기 중에 여러분 have 플러스 pp 보세요. 뭐 있어요? 정답 모르죠.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틀리는 거 아니야? 정답은 C번.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서 푸는 사람 없어요. 제가 물론 해석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해설집에 해설 다 나오잖아요. 해석 다 나오잖아요. 번역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시간 조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석을 통해서 풀어버리면 독해 시간에 여러분 상당한 시간 부족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3초 문제라고 해요. 어떤 선생님은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가정법을 어떤 식으로만 얘기했냐면 학생들한테 이랬어요. 여러분 가정법은요. 시험에 1년에 3개에서 4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식은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정법 뭐와 가정법 이제 아직 얘기 안 한 거 그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있습니다. 뭐 가정법 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해도 100% 안 틀립니다. 근데 100% 안 틀려요. 100% 안 틀립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딱 외워두시면 100% 안 틀려요. 뭐 if가 떴다 싶으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had 플러스 pp 뭐요? 그럼 주절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고르면 돼. 그럼 이거 딱 고르면 돼.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토익이잖아. 토익.
토익이니까 시험에 맞추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왜 가정법을 쓰는지 이런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거 여러분 가정법 수업 10분으로 끝내버려요. 10분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것은 나중이고 왜 가정법을 쓰고 왜 가정법에서는 문법이 이렇게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이상해졌다. 문법의 틀을 깼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if 나왔잖아요. 그럼 if가 나오면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if는 어차피 조건 부사절 접속사니까 지금 Mrs. Kim이 주어가 되고 decide 현재 썼어요. 동사 썼어요. 그럼 가정법 현재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판단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기에 일찍 퇴직을 retire 사임하다 사임을 결정하게 된다면 뭐 등등의 의미가 되죠. 결정한다면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따라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가정법 현재에서 조동사 요거 will 동사 원형의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에 있어서는 여기 현재 시제면 여기는 미래 시제가 된다라는 앞에 이렇게 나온 거 있었잖아요. 가정법 현재에서. 그럼 보기 중에 자연스럽게 D번을 고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가정법 문제 여러분 솔직히 1번 문제 같은 유형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뭐 편안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논 문제예요. 그러나 정기토익에서는 1번과 같은 문제 유형보다는 2번과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if 떴죠? 그죠?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원래는 과거예요. 근데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이라 대과거로 지금 바꿔놓은 거란 얘기죠. 문법을 일부러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딱 눈에 띄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밑줄이 그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주절에 some of these costs overruns 주어 나왔죠? would have pp가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보기 중에 C번을 쉽게 골라버리는 이런 문제 유형 말이에요. 네,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도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도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러 문법을 틀린다라는 거죠. 뭔가를 생략함으로써 또 뭔가를 땡김으로써 틀리는 것을 틀림으로써 강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정법 미래에 있는데요. 왜 가정법 미래를 얘기 많이 하냐면 가정법 미래만 뭐 토익에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도치를 할 때, 가정법 도치를 할 때는 여기 if를 생략시키고 if절에 조동사 또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if죠? 가정법이에요. if를 생략시킨대요. if를 생략시킨 다음에 요거를 바꾼대요. 네. 이렇게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문법적으로 이거 보세요. 밑에처럼 되는 완전 눈에 띄죠. 여러분 선생님 should로 시작하는 거 의문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question mark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거는 완전 눈에 띄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보면 만약 당신이 어떤 문제 또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이런 거예요. Please feel free. 뭐 편안하게 하세요. To contact me. 나한테 연락하는 거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세요. At your convenience. 편할 때. 당신이 편할 때 나한테 연락하시는 거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이 문장을 썼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어떤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86에서요. 광고문 같은 거 보면 쫙 얘기해 준 다음에 만약 문제가 있으시다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된 문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밑줄이 나왔어요. 이게 밑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워버릴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번호 109번이라고 할게요. 109번 아니야. 109번으로 가정법 문제가 나오기엔 좀 132번이라고 할게요. 132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무슨 자리 같아요?
밑줄 긋고 주어 동사 나왔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거 접속사 자리 아니에요? 선생님? 부사절 접속사 자리요. 그래요. 부사절 접속사 자리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가 A번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 접속사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예전에 토익에서 3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얼도. 보기 중에 얼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된다고 했었던. 물론 많이 깨졌어. 얼도 같은 거 딱 넣었다고 쳐. B번. 뭐 접속사 문제니까 예를 들면 because 같은 거 넣어주면 나쁘지 않겠지. because. 욕먹지는 않지 이렇게 넣으면. C번. 전치사 하나 넣어줘야지. 그죠? 접속사하고 전치사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거 확인해줘야지. duty 같은 거 넣었어요. D번. 이거 정답은 should잖아요. 그럼 should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보기 좀 보세요. A, B, C, D 보기 좀 봐보세요. 이런 보기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보기의 나열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오면요. 저랑 같이 그 책 찢어버리자. 그 책 버리자.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이런 보기 나올 리 없어요.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어떤 토익 시험 문제도 실제 문제도 이런 보기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보기를 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선생님 너무 갑자기 또 답답해졌어요. 이런 보기를 내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실제 이게 접속사 문제라면 실제 부사들 접속사를 구하는 문제라면 이렇게 내지 않고 한 요 정도 however 정도 접속 부사 문 뒤에 올 수 없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요렇게 내요. 부사절 접속사 구하는 문제라면.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should예요. 이게 요렇게 해놓을게요. 가정법 미래의 도치 문제라면 여러분 여기에는 should가 일단 정답이 있겠죠? 그죠? 정답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may 또는 could could 이런 거 또는 would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만약에 should가 정답이 된다면 could, should, might, would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보기에 나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가정법 미래만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may나 could나 would 같은 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may 들어가요. 여기에 또는 could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에 would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조동사로 시작했잖아요. 동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 question mark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정법 미래만이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should로 시작할 수 있는 문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기들의 나열을 생각해보면 쉽게 토익 시험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맞춰버릴 수 있는 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특히 미래의 도치 같은 거 알아두시면 돼요. 또 내용도 여러분 뻔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들, 내용까지도 뻔하니까 잡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해석해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if 조건이에요. if had plus pp 이거 조건절. 그럼 결론절은 주절이니까 여기서부터네요. 주어 나왔고 would have pp 이게 조건이라고요. 필수 요소들.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 if 생략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도치. 여기로 딱 들어가요. 요거 두 개 바꾼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주어가 had하고 pp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요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had, Mrs. 누구야? decimal 이렇게 되네요. 이름 너무 어렵다. know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had로 시작하는 문형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밖에 없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아니면 영어 문장을 보다가 had로 시작하는 문형이 있다. 그럼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기보다는 여기를 또 많이 물어봐요. PP 자리. 그래서 known이냐, been known이냐 역시 수동과 능동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요거 알아두시면 끝나요. 별거 없죠, 여러분.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토익 시험으로 따지면 가정법 미래의 도치, should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이렇게 여기에 밑줄을 긋거나 여기에 밑줄을 그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이런 형태 나올 수 있다. 요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had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PP 나왔어요. 원래 문형은 뭐였다는 거예요? If the financial advisor had released 라는 문형이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조건절이죠. 그럼 결론절 나와야죠? 네, 주어 나왔잖아요. 밑줄 나왔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필수 요소들 있죠?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보기 중에 뭐가 있어요? D번이잖아요. 네, D번에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세요. 밑줄 나왔어요. 딱! 이거 보지 마요. 밑에 보기 보지 마요. 보기 안 본다가 안 봐. 자꾸 내려가도 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게 가릴까? 이렇게 됐어.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자리 같아요? 밑줄 긋고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어요. 무슨 자리 같아요? 접속사 자리 같죠? 근데 보기를 봐봐요. 이런 보기에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뭐 얼도, because 들어가면 퀄리티가 완전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교재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니지. 이거밖에 안 되지. 나머지가 들어가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맞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도치 should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should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잡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여러분. grammar practice 보세요. If the interest were 가정법 과거 썼어요. 그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요거 써야 돼요, 요거 써야 돼요. 이거는 확률이 여러분 90이라면 저거는 확률이 60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법 과거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써줘야죠. 그죠? 네.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좀 보세요. had로 시작하냐, should로 시작하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로 시작할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 가정법 미래의 도치라면 should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뭐 보면 돼요? 조건절을 봐도 되고, 조건절의 시제를 봐도 되고, 뭘 볼까? 결론절, 주절의 시제를 봐도 되죠. 그럼 요거 볼까요? 요거? would have PP 있네요. 그럼 이거겠네. 그죠? 이거 보세요. 아유, had로 시작했고, PP.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또 PP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PP를 보면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분사 할 때 PP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편안하죠? 그 다음에 if 다음에, 가정법의 시작이에요. 뭐 이거 쓰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헷갈려요? 그럼 여기 조건절 봐요. 결론절, 주절. would have PP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요? had PP. 이거 써야죠. 이거 봐요. should로 시작했어요. should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주어 동사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예요? if you 여기다 쓸까요? if you should. 조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alive. 이렇게 나간 문장이었겠죠. 이거 생략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은 should you aliv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alive가 되겠죠. 네, 간단하죠? 네. 이거는 11번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had로 시작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니까 had 주어 PP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had로 시작하려면 결론절 주절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정답이 should가 되겠죠. 내용 좀 보세요. Should you need any help with your research? 당신 조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도움이 필요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15번 봐요. 마지막에 had PP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면 결론절 봐요. could leave냐 could have left냐 뻔하잖아요. 요거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가정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랬죠.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 어려운 문법 아니다. 그러나 영어권에 있는 애들이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법을 배울 때 똑같은 말을 해도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말하는 그 기준은 현재다 보니까 일부러 문법을 틀려서 과거로 틀려서 그 사람이 뭔가 강조를 하게 되는 거.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말하는 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이라는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 시제를 땡겨서 had 플러스 pp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필수 요소들을 잡으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는 조건절이 이렇게 되고 결론절은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를 쓴다. 요거를 짝을 이루는 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미래의 도치를 기억하라. 이것도 기억하라 그랬고요. 문제 유형도 다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딱 하나만. 교재는 있는데 미처 다루지 못한 것 좀 많아요, 여러분. 무료 동영상에 타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하나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문장 하나를 써볼게요. The information 불가선명사 기억나죠? Information is 예를 들어서 뭘 쓸까? attached 이렇게 썼어요. 과거분사 썼어요.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정보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건 어때요? enclosed.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거 일형식이라고 해요. 정확히 따지면 문장의 주어, 비동사 썼고요. pp 썼어요. 과거분사. 여러분 수동태의 필수 요소가 뭐라 그랬죠? be하고 pp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문장 쓴 거예요. 해석은 정보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정보가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니까 그냥 일반 직설법이에요. 그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동봉되어져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첨부되어져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치를 옮기거나 아니면 문두를 빼거나 아니면 문법을 틀려라 라고 했었죠. 그 문법을 틀려라 해서 여러분 도치가 있었죠. 그래서 도치를 줌으로써 문법을 틀려보는 거예요. 요거를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버려요. 대신에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네. 가정법도 여러분 앞으로 당기면서 주어 동사를 바꿀 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말을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첨부 파일로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그 얘기를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거를 도치시켜요. 그래서 문장이 옆에다가 좀 쓸게요. 어떤 문장이 되냐면 attached. is the inform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요것도 땡기면 어떻게 돼요? enclosed is the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비동사의 보어라고 말할 수 있죠. 주어의 상태 서술, 첨부되어져 있다, 동봉되어져 있다라는 상태 서술을 하니까 그래서 이 보어를 앞으로 도치시켰죠. 그리고 문법을 틀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어의 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어의 도치. 이 보어의 도치도 여러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밑줄이 나와서 attached하고 enclosed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딱 잡아주시면 가정법과 도치에서는 그닥 여러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only, 이거 교재에 있는 only라든지 아니면 부정어의 도치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무료 동영상 강의에서 이 정도만 잡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토익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 정도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였어요. 교재의 마지막 강의 19강이 되죠. 이게 18챕터인데요. 가정법과 도치 여러분 가장 좀 편안하고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포인트로 잡아봤고 시험 문제에서는 비록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잡아놔야
이런 것들을 잡아놔야 여러분이 나중에 가끔 나왔을 때 허를 찌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배점은 높아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쉬워도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은 배점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가정법을 왜 쓰는지.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 이렇게 말로 하긴 좀 힘든 추가적인 설명을 밑에 첨부 파일로 또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선생님이 엑스트라 보너스 강의를 좀 준비를 할까 해요. 그래서 어휘 공략법 같은 거, 이게 토익, 여러분 어휘 어렵죠. 어떻게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원래 이제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데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만 좀 보여주는 건데 잠깐만 조금만 좀 보여주는 그런 방식, 제가 좀 강의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20강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오늘도 역시 가정법과 도치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